연애 경험이 있는 여자분들이라면 헤어진 남자친구, 그러니까 전 남친을 우연히 만나는 상상은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누군가에겐 아련한 그리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깨끗이 지우고 싶은 기억에 불과하겠지만, 전자이던 후자이던 막상 그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 순간의 껄끄러움은 피해갈 수 없겠죠? 자, 근데 반대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내가 그를 먼저 찾아 나섰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목적이 있어서, 혹은 그 목적을 핑계로. 자, 오늘 영화 속으로 문득문득 궁금해지는 내 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김혜리의 영화 사람을 만나다. 네, 스케치를 상당히 지저분하게 하는데 깜짝 놀랐는데, 네, 잘못된 음원이 아니었습니다. 자, 김혜리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좋으시단 말이죠.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예, 비교적 너무 나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재미없다. 그러니까 썩 좋은 일도 없었다는 뜻이군요. 예, 썩 좋은 일도 없었어요. 기자님께 썩 좋은 일이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난 참 좋은 일이다, 그거. 비가 왔는데 창에 물이 안 샌다거나. 예. 제가 너무 소극적인가요? 예, 행복의 많이요. 기준이? 예. 예, 물이 새면 불행하고. 불행까지는 아닌데 그 창가에 책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많아져요. 그렇군요. 또 영화를 3편 봤는데 2편이 훌륭하다거나 그러면은 상당히 운이 좋은 주라고 생각하죠. 그렇군요. 저는 뭐가 있을까요? 뭘 안 먹고 잤는데 잘 자는데 성공하거나.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 뭘 먹고 잤는데 안 붓거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여러 번 시도해보고 있는데 관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제 몸에다가 해놨던 짓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문제예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안 먹고 자면 몸이 그 다음날 좋아야 되는데 예. 안 먹고 자면 몸이 안 좋습니다. 잠을 못 자서. 그러면 어떤 면으로 보나 먹고 자는 게 좋겠네요. 아니죠. 이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은데요. 이 악순환에서 네, 잘 안 됩니다. 밤에 뭐 좀 드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제가 하루 중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70% 정도를 네. 야간에 섭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이 드실 것 같지 않은.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먹는 음식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을 해가 진 다음에, 해가 뜨기 전에 먹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제 밤에는 뭘 드셨나요, 그러면? 어젯밤에는 참외하고 순두부찌개하고. 네. 아니, 참외가 먼저 나오고 순두부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예. 약간의 와인도 먹었고요. 너무 이거 굉장히 취조당하는 것 같은데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참외, 순두부, 와인이 말이 됩니까, 지금, 김혜리 씨? 예? 그리고 사실은 크래커에 크림치즈도 발라 먹었습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그게 인간의 몸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많은 것들이 들어가서 예. 한 가지로 정리돼서 나온다는 게. 크래커와 순두부와, 그죠? 와인과 참외가 예. 어우러지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궁금해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동진 기자님이 진행하는 이 꿈꾸는 다락방에 직접 신청곡도 올리신다고 들었어요. 네. 맨날 잠들기 전에 통화하시나요? 아니, 자주 마주쳐요. 네. 방송국에서? 그렇죠.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죠? 아무리 마주쳐도 그렇지. 그런 소문이 있어서. 예. 저희 프로그램 모니터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예. 저 여건이 되면. 네. 항상 듣고 있어요. 제가 미니도 깔았어요. 훌륭하십니다. 네. 스마트폰. 컴퓨터로? 태블릿 PC요. 멋있는데요. 태블릿 PC 순두부. 순두부를 흘려가며 네. 태블릿 PC에 그렇군요. 라디오를 듣고 있는 거죠. 참외 와인, 네, 크래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못 들은 걸로 하고 싶었는데 연기를 하셨다고요. 김옥빈 분장을 하시고 박쥐 패러디인가요, 그러면? 예, 박쥐에서 김옥빈 씨가 태주라는 역할을 보냈는데 네. 그 태주가 입었던 옷을 입고 입에 피를 흘리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끼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창피해하시는 척 하시지만, 아니야, 창피해하시지만 뭔가 안에 그 주체할 수 없는 다른 내 자신? 그렇진 않아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싶은데 네네. 제가 뭐 끼가 있다거나 아니면 연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네. 이게 정말 짧게 정리하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네, 시간이 회사원의 없습니다. 시간이 애환이라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손석희 교수님 한번 모시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십시오. 장난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월급쟁이의 애환 같은 거죠. 뭐. 이제 회사에 부르심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스트레스를, 한 번도는 아니지만 비교적 그런 스트레스가 적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 일을 치르면서, 뭔가 회사원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무릅쓰고 해야 하는 일도 있는 거구나라고 실감을 했습니다. 자, 분명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게 뭘까 하면서 조회가 시작될 겁니다. 화제를 바꾸죠. 알겠습니다. 1초라도 덜 얘기하는 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1초라도 빨리 바꾸자 그러는 순간 더 궁금해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캐릭터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전 남자친구라고 들었는데, 그 많은 영화의 그 많은 캐릭터 중에 전 남자친구를 얘기하고 싶으셨다는 거는 기자님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그것까진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경험이 쌓이면, 네. 어떤 것이 치고 들어올지도 생각하면서 캐릭터를 골라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언젠가요? 전 남자친구는. 너무 프라이빗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으시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뭐 백악기, 중생대 백악기, 그때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쥐라기, 천 쥐라기. 선캄브리아기, 이런 유머 좋아하는데요. 네. 어렸을 때 공룡의 시대 이런 책 좋아하셨죠? 어린이들은 공룡을 다 좋아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벨로시랩터 이런 거 생각나네요. 네, 전 스테고사우루스 좋아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려워지는데요. 자, 전 남자친구가 백악기라니까 그때 그 공룡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러면 그 영화 제목이 멋진 하루. 하루요. 예, 하정우 씨와 전도연 씨가 연기자라는 둘이 만나서 아주 화제가 됐었는데 저는 또 못 봤습니다. 참, 문화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많이 바쁘신 듯 했어요. 네, 미안합니다. 아니, 저한테 미안하실 건 없고요. 기자님이 계시니까요. 전 남자친구, 그냥 남자친구 말고 전 남자친구라는 캐릭터를 이야기하신다고 했는데,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전 남자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 백악기 때 그 공룡이요. 네. 그때보다 멋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물론 그때보다 멋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잘 살고 있는 표시가 나는, 멋있다는 게 차를 바꿨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얼굴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네. 이 남자 주인공이 젊었을 때 어떤 진심이 아닌 태도로 약간 감정적으로 이용하듯이 어떤 여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여자는 진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은 거예요. 10대 시절에. 그러고서 10수년, 20년쯤 흘러가지고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이제 중년이 된 그녀를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얼굴에서 뭔가가 죽어서 이제 죽은 얼굴이 된 거죠. 뭔가 사라져버린 얼굴. 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그 아줌마를 무서워한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참 슬펐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저랑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계속 그때 좋았던 표정, 살아있는 표정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으면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이 문맥을 따르자면 김혜리 기자님이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이용했군요. 네? 그러니까 만났을 때 얼굴이 죽어있지 않으면 좋겠다는 건, 내가 그런 짓을 해놨는데 설마 얼굴이 죽어있진 않겠지? 이런. 와, 네. 얘기가 이렇게 되나요? 영영 죽겠지. 네. 제가 좀 얄미운 코드로 가게 되는 코너인 것 같습니다. 예, 저 앞으로 방어적으로 저도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자, 알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기왕이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배가 아프고 더 불행하더라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면 행복하길 바라는 게 맞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그러면 영화 안에 그 조병우라는 역할. 조병운이요. 조병운이라는 네. 역할. 미안합니다.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곡 기대되는데요. 저번에 그 장기야. 네. 오늘 선곡 뭘까요? 궁금합니다.
첫 번째 곡은요? 무디 블루스의 Your Wildest Dream을 골랐는데요. 네. 이 노래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네. 이것도 헤어진 연인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너 날 아직 좋아하니 뭐 어쨌니 이렇게 막 미련이 남아서 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네. 그냥 아주 쾌활한 멜로디에 실어서 당신의 가장 사나운 꿈을 꿀 때 가끔은 나를 생각하나요? 그때 뭐 햇빛이 기억나나요? 근데 그게 기억 안 나면은 난 너무 속상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던지면서 산들바람에 실어 보내듯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 노래 그 정서가 참 좋아요. 그렇군요. 쿨한 거 예를 들어 뭐 그것도 있었죠. 뭐 리알토의 그죠? Monday Morning 519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브라이언 맥나잇의 6-8-12도 있고 너랑 헤어진 지 6개월 8일 12시간 됐어. 죽고 못 사는 그런 가사의 노래가 감정의 노래가 있는 반면 또 이렇게 잘 지내겠지 뭐 아님 말고. 근데 가끔 궁금해지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선잠을 잘 때 가끔 그때 우리가 나눴던 순간이 꿈속에 보일까? 근데 거기에 어떤 집착이 실려 있는 건 아니고 그렇군요. 그냥 문득 궁금해지는 마음. 얼굴은 살아 있을까? 그런 거. 네. 감정적으로 이용했는데. 자,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무디 블루스의 Your Wildest Dream 듣겠습니다. 자, 김혜리의 영화 사람을 만나다 함께 하는데요. 무디 블루스의 Your Wildest Dream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영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려야겠네요. 네. 이 영화는 이윤기 감독님이 연출하셨고요. 앞에 소개해 주신 대로 전도연 씨와 하정우 씨가 각각 희수와 병훈이라는 여자와 남자로 나오는데요. 네. 둘은 한때 커플이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1년이 흐른 다음에 희수가 병훈을 찾아 나서요. 찾아 나서는 이유는 네. 사귈 때 빌려줬던 350만 원을 받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희수도 웬만하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실제로 그 돈이 사실 그런 돈이 굉장히 필요해질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아주 애매하게 딱 필요한 정도의 돈이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찾으러 나서는데 경마장으로 그가 있는 경마장으로 병훈을 찾아 나서는데 네. 사실은 이 여자는 굉장히 굳은 마음을 먹고 대결할 각오를 하고 가는데 이 병훈이라는 남자는 너무 반갑게 순한 얼굴로 보고 싶었어, 밥은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을 보면 왜 헤어졌는지 약간 짐작이 가기도 하는데 사실 사람이 10이라는 에너지를 던지면 10으로 반동을 해줘야 이게 약간 그렇죠. 보람이 있는데 네. 이 남자는 그렇지 않은 남자인 거예요. 10을 먹어버리는구나. 그렇죠. 그냥. 먹어버리는 반작용을 하지 않고 그냥 삼켜버리는 그런 남자인 거죠. 근데 어쨌거나 당장 이 사람도 곤궁한 상태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다음에 줄게라고 하는데 희수는 각오가 대단하기 때문에 안 돼, 오늘 받아야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그러자라고 하고 병훈이 희수를 데리고 이럴 때 십시일반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네. 자기가 아는 여러 사람들 이제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여자인데 네. 찾아다니면서 뭐 수십만 원씩 다만 얼마씩 이렇게 모아서 35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 동안 수금 오디세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둘이서 옛 애인인 둘이서 이제 서울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돈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얼마 만인가요, 그러면? 1년이 지난 거죠. 헤어진 1년 지. 만에. 예. 350은 왜 필요했나요? 그건 이제 영화에선 처음부터 나오지는 않는데요. 네. 이제 대강 이제 뒤까지 보시면 어떤 걸 짐작할 수 있냐면 이제 그 1년 동안 희수는 어떤 잘 나가는 남자 펀드 매니저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준비까지 다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남자가 이제 부하 직원이 공금 횡령을 하는 바람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일이 생기고 그 사람도 어려운 처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남자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결혼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희수도 마찬가지로 뭐 결혼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설계가 있었을 텐데 그게 다 어그러진 것이고 영화에선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은 다이라 아츠코라는 일본 작가의 소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소설에 보면은 이 여자가 직장을 잃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돈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돈을 받으러 다니는 과정이 상당히 이 여자한테 스트레스가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돈을 빌리러 가는 여자들하고 이 전 남자친구가 이제 시시덕거리는 모습을 봐야 하는 것도 있고 네. 자기하고는 아무도 상관없는 모르는 여자들한테 사정이 딱하게 되셨네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하다 보면 굉장히 짜증이 나는 일이 되는 건데 이런 표면적인 짜증의 이면은 뭐냐면 이제 이 남자의 옆에 앉아서 하루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남자를 왜 사랑했었던가 그런 기억도 하나씩 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남자랑 내가 왜 헤어졌었나 그런 것도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거죠.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밌는 게 연애를 하다가 그 사람이 좋아지는 이유랑 헤어지는 이유가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네. 성격을 이르는 말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름이 있고 부정적인 이름이 한 쌍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세심함을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은 이면이. 예. 그죠. 소심함이라고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소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주장이 너무 센 거죠. 고집이 너무 예. 세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꼼꼼해는 쪼잔해의 다른 이름이 되기도 하는 거고. 네. 근데 그런 어떤 이 사람하고 나하고 연결했던 모습들 같은 게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백치미가 그냥 백치가 되는 거죠, 나중에. 그렇죠. 네, 미가 아니라. 얘는 참 그런 게 이뻤었는데, 그게 멍청하니, 너는 진짜.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같은 장르 안에서 어떤 하나의 드라마를 연기하고 있을 때는 그게 하나도 안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멜로 장르 안에 있을 때는 그 장르의 문법이 다 서로 편안한 거죠.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네. 그 멜로 장르의 바깥에서 갑자기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왜 저렇게 유치할까? 그렇죠. 예. 뭐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 집착이 많을까?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마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쫙 보여주는 거군요. 보여준다기보다 이게 단편적으로 둘이 다니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들이 언뜻 나오죠. 그러면 이제 희수가 어떤 추억에 잠기게 되는 거고, 둘이 이제 서울을 다니는 동안 정말 세상에 커플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커플들이 많이 보여요. 막 닭살 행각을 하고 있는 커플도 보이고, 싸우고 있는 커플도 보이고, 이제 그들을 행인으로서 지켜보면서, 우리 둘이 이랬었지. 이런 생각을 희수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런 것들은 또 그런 느낌을 주게 하죠. 네, 그런 커플들. 지금 왜 미간에 주름을 팍 잡으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요즘에는 또 우리 때는 좀 약간 우리 때 괜찮을까요? 네. 저는 약간 위로 붙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밑으로는 잘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좋아요. 아저씨 같아서. 근데 저희 때는 좀 약간 좀 공공장소에서의 스킨십은 사실 좀 눈총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그건 둘이 있을 때 하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끔 차 타고 다니다 보면 특히 밤에 헤어지기 전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포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서로 못 헤어지는. 예, 인도에서 하면 되는데 차도에서 인도에서 한 1m 정도 나와 있는 우회전 해야 되는데 껴안고 안 놓고 있는 모습이 부러운데 짜증나는데 부러운데 이해는 되는데 굳이 저래야 되나 싶은데 좋은데 그게 보게 되는 거 있죠. 이렇게 계속. 네. 좀만 더 있으시면요. 부럽지도 않아요. 진짜? 곧 이쪽으로 오시게 될 거예요. 정말 확신하시나요? 네.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 오브젝트가 되는군요, 그냥. 물체. 그냥 흐뭇하게 보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물체처럼 그냥, 가로등이 또 하나 서 있네, 뭐.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돌아다니다가 결론을 얘기해 주시면 또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안 되나요? 예, 그 얘기는 조금 더 있다가 먼저 병훈이라는 남자가 오늘의 주제니까 네. 병훈이 얘기를 조금 더 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예. 지금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그건 DJ님이 언제 음악을 듣고 싶으냐에 따라서. 점점. 약간 이 시간이 되면 제가 기대고 싶게 돼서. 네. 왠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실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럼 얘기 좀 더 하죠, 뭐. 예. 정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병훈이라는 남자는 사실 이게 그 전제만 들으면 상당히 한심할 것 같잖아요. 예. 아니, 사귀던 여자한테 돈을 빌렸다가 헤어지면 즉각 갚았어야지 안 갚고 있는 것도 그렇고, 네. 또 그러고서 있는 곳이 경마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네. 돈을 갚는 게 또 다른 여자들한테 돈을 꿔서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은 이 남자가 그렇게 한심한 사기꾼이 아니라는 점이 재밌는 점이에요. 그렇다고 나쁜 남자인가? 그럼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멋있는 남자인가 하면 딱히 그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그런데 일단 병훈이는 이제 하정우 씨가 연기하는 만큼 허우대가 멀쩡하고, 그렇죠. 굉장히 성격이 좋고, 그리고 너무나 낙천적인 남자예요. 네. 어떤 때는 이 사람은 자존심도 없나 할 정도로 남들이 약간 무시하는 말을 해도 굉장히 좋은 얼굴로 받아들이고. 네, 잠깐. 제가 DJ였군요. 시간이 이렇게 된 걸 모르고. 지금 하정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딱 킵해갖고 바로 돌아와서 바로 이어서 얘기해. 호대가 멀쩡하고 인기가 많고. 자, 광고만 딱 듣고 돌아옵니다.
NBC FM for you. 자, 하정우 허우대 좋고요. 그게 아니라 병훈이가요. 하정우 씨가 아니라. 아니, 솔직히 하정우 씨도 허우대가 좋으시죠. 아, 훌륭하시죠. 네네. 하여튼 병훈이가요? 예, 병훈이의 가장 병훈이랑 친하신가 봐요. 병훈이는 병훈이라고 그러시죠. 예, 사실은 제가 네. 이 남자가 참 좋았어요. 영화를 보면서. 아, 예. 그랬군요. 네, 이 남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없을 때는 빌리고 내가 있을 때는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그게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왜 헤어졌는지 알겠네요. 처음엔 또 그런 자유로운 모습이 좋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 좀 너무 편안한 히피 같은데. 네. 그러니까 특별히 남한테 궁한 소리를 하는 거를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반면에 자기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돕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왜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잘 생각을 해보면 남도 나한테 폐를 끼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한테도 그런 면이 많이 있고 근데 사실 그것만 돼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긴 해요. 네. 폐만 끼치고 안 베푸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병훈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세인트, 그러니까 성자에 가까운 건데 이제 나는 신세질 땐 지고 남들한테 베풀 땐 베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사람이 사실은 누구한테도 당장 피해를 주진 않고 이웃으로서는 참 좋은 남자예요. 스쳐가는 사람 친구로서도 참 좋고.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관습이 있냐면은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를 가정을 해가면서 평가를 그래가지고 장차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참 좋은 인간인데 참 선량한 사람인데도 뒤에서 쯧쯧 저래가지고 장차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예전엔 뭐 했을까? 병훈이요? 앞으로는 뭐 할까 저는. 그렇죠. 네, 약간 항상 현재가 아닌 앞뒤를 좀 보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당장의 연애만 몰입하고 있을 때는 이런 성격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가령 미래를 같이 도모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이성 친구가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남자친구가 하게 되면은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마 병훈이랑 희수 커플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병훈 같은 여자를 만나서 둘이 자유롭게 살던지 이런 성격의 특징이요. 이렇게 정착 뭐하러 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빌리고. 근데 어떤 여자는 약간 현실적이라서 경제적으로 모아서 미래를 설계하고 둘이 안 맞는 거죠. 네. 아니면은 나는 정말 그런 성격을 갖고 싶은데 개미 성격인 거예요. 근데 배짱이인 남자를 사랑할 때 그 배짱이를 포용하면서 그 배짱이가 노래하는 걸 들으면서 자기는 뒤에서 예비를 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좋은 커플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랬군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드신 건가요? 그 병훈이? 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게 보기 맑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연기를 해낸 거군요, 그렇게. 사실은 그 소설을 보면 이 남자는 굉장히 무색무취해요. 별로 단서가 없는 인물이에요. 단편 소설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정우 씨가 굉장히 풍부하게 인물을 만들어냈어요. 굉장히 동적인 인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는 그 남자 캐릭터가 소설에서 보는 남자 캐릭터보다는 훨씬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남자의 이제 또 재밌는 점은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진심이 없는 사람이냐? 그럼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땐 이 술렁술렁하는 태도가 약간 방어 기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여자가 이제 막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네가 상처 받아본 적이나 있니? 이렇게 따져 물어요. 이제 그런 이제 진지한 질문이 나갈 때 병훈이는 바로 거기 대답을 하는 애가 아니라 갑자기 야, 너 신발끈 풀렸다 이러면서 갑자기 신발끈을 묶어줘요. 그리고 한 포인트 지나서 그다음에 대답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너 나랑 헤어질 때 나랑 사귈 때보다 굉장히 얼굴이 행복하더라. 근데 왜 나랑 사귈 때보다 헤어질 때 얼굴이 행복했는지 그게 마음에 남아서 내가 좀 아팠지? 그러고 딱 단청을 부려요. 이런 식의 남자. 연기 잘 써요. 연기 욕심이 있어요. 회사에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이 있었어. 검색 꼭 해보십시오. 좀 완전 망했는데. 야, 좋은데요? 망했다 제 음악 도시의 키워드입니다. 망했다. 뭔지 알겠습니다. 근데 연기를 잘하신 게 지금 보는 순간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신발끈 묶어주면서 방어 기제로 나중에
좀 그렇더라? 뭐, 이렇게 그럴 때 마음이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루를 같이 하고 나서 이제 여자 이쪽에만 서 있어요. 여자 오른쪽, 예를 들면 오른쪽에만 예. 서 있으면서 슬쩍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하루 종일 다니면서 별 진지한 말 안 하다가 네가 나 이쪽 얼굴 좋아했잖아. 나 그래서 항상 나 이쪽에 쓰려고 했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선수야, 선수. 아, 그런가요? 그런데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여자들에게 편안하게 만나면서 몇십만 원씩 또 돌려막을 수 있고. 그 여자들이 전혀 이 병원을 원망하거나 돈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못 도와주는 거를 미안해하고 그리고 그 희수한테 또 비난을 하는 여자도 있어요. 한때 사랑했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면서. 제주는 제주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그러고 싶진 않네요. 네. 그건 별로다. 그래요. 남자가 좀 저는 그런 쪽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성시경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기에는 좀 집이 좀 보수적입니다. 네? 부모님 생각날 것 같아. 그러니까 미안하고 엄마 아빠한테. 제가 약간 사고의 흐름을 못 따라잡고 있어요. 그런 거죠. 약간 왜 그러려면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겠어요. 사실 저는 근데 이쪽 일을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이 변화된 캐릭터고요. 그런 거 참 나 언젠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물어보셔도 돼요. 아니, 나중에 길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고민인 건 거죠. 이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좀 속상할 때가 있는 건 거예요. 그렇다고 썩 안 자유롭게 사는 것도 아닌데 자유로운 것도 아닌 것이 중간에서 고민만 하고 있는데 그렇죠. 방향은 거길 보고 있는 건 거죠. 네, 안 자유로운 쪽을.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하면 손자는 못 보여드리고 약간 뭐 그런 거? 약간 노래를 할 때 예를 들어 감정이 막 치달을 때가 있어요. 네. 눈물이 울컥 날 것 같은데 아이야 내가 왜 갑자기 울면 바보 같잖아. 라는 생각이 확 나를 잡는 때.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 하셨던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그럴 때 내가 이걸 넘어가 버리고 싶은데 거기가 너무 궁금하고. 그렇죠. 그리고 감정을 쓰는 연기자로서 가야 될 곳이기도 하고. 근데 갔다가 탄성한계가 넘어가면 못 돌아올 것 같은 게 못 돌아오는 게 제 평범함과 어떤 안정과 자유롭지 않음에서 벗어나는 걸까봐 겁이 날 때가 있죠. 나를 흔들어 놓을까봐. 네. 근데 그게 다만 이 노래하는 순간이 아니라 약간 내 인생 전체가 험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전도연 씨를 보면 그걸 느껴요. 그냥 멀리 그냥 가버리는 연기를. 그러니까 전혀 고민 안 하고. 그렇죠. 굉장히 몰입했을 감수성이 큰 힘이죠. 근데 저는 약간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이러면 약간 좀 소심해요. 배우는 못하겠네요. 아니다. 참 연기도 하셨지. 죄송해요. 그 점을 지적하실 줄도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그죠? 실수. 배우는 김혜리 기자님 같은 분이 하는 거예요. 동영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시경의 노래 들을까요? 추천하셨는데 안녕 나의 사랑. 왜 고르신 거죠? 예, 제가 사실 지난주에 조금 죄송스럽기도 했었고. 왜요? 아니, 전 좋아는 하시나요? 막 이렇게 추궁하셨었잖아요. 깊은 뜻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담았었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는 아니고요. 안녕 나의 사랑은 제가 듣는 순간 좋아졌던 노래예요. 왜냐면 저는 좋아하는 부류의 노래들이 좀 있는데 슬픈데 계속 달려가는 노래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굉장히 슬픈데 이거를 내가 넘어서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걸 노래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노래인데 이런 유형의 곡들이 주로 멜로디는 밝은데 노랫말은 슬프다거나 아니면 반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곡의 구성과 이런 정서 이런 갖고 있어서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보면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친구를 멀리서 보면서 그 여자는 내가 보고 있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연애에서 제일 황홀한 순간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약속을 해서 애인이랑 만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장소에 늦게 도착했는데 그 사람 내가 온 걸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내가 몰래 볼 때 그때처럼 영화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전문용어로 관음이라고 하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미안합니다. 웃겨드리려고. 너무 오래 진지하면 좀 불안해요. 알겠습니다. 괜찮았죠? 네.
네. 아니 그 백악기에 있었던 일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으신 건가요? 기억은 그렇게 남아있죠. 알겠습니다. 슬퍼지는데. 자,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군대가 생각납니다. 예. 입대 바로 전에 정말 급하게 작업했던 곡이라. 안녕 나의 사랑 듣겠습니다. 2008년 여름에 나왔던 명곡이죠. 안녕 나의 사랑 듣고 왔습니다. 전 이 노래 들으면 생각나는 게 유희열 씨가 B 파트를 쓰셨어요. 예. 정말 그 마른 몸으로 보통 이렇게 악기 앞에 앉으면 멜로디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생각나는데 생각나면 또 앉아서 그렇게 해보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그 집념이 그 형이 왜 말랐는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C 파트랑 A는 나왔는데요. B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놀러 가는데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열몇 시간을. 정말. 네. 그리고 물 먹고 다시 앉아서. 야, 마귀예요, 마귀. 그동안 뭐 하셨어요? 전 또 제 집에서 뭔가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만난 거였는데 형 몇 시간째 이러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모르죠. 혼자 뭘 했는지. 어쨌건 하여튼 유희열 씨 얘기 잠깐 했고요. 멋진 하루 영화 중에 조병훈이라는 남자친구 캐릭터, 전 남자친구 캐릭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주셔야지 이제. 네, 뭘. 뭐든지요. 이 시간에 대본도 없고요. 그냥 기자님만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 영화에서는 물론 하정우 씨 연기 재미있지만 지켜보기에 전도연 씨의 연기도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로 병훈이가 계속 서브를 넣거든요. 희수는 계속 리시브만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리액션 연기의 최고봉, 그러니까 리액션 연기를 시험할 수 있는 네. 시험대 같은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우 본인도 상당히 어렵고 재밌고 그런 경험이었다고 해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희한하게 재밌었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재밌었다고. 그러니까 찍으면서 재밌었다는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요. 영화는 안 보셨는데 인터뷰는 보셨어요? 예, 미안합니다. 아니, 제가 뭐라 그랬나요? 아니, 그냥, 예. 그래서 아까 결론을 궁금해 하셨는데, 네. 그래서 하루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헤어질 때는 희수의 얼굴이 많이 이렇게 풀려 있어요. 따뜻하게 많이 풀려 있고. 여자가? 네. 돈도 받았겠다. 네, 돈은 다는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못 받게 되는 과정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차용증을 예, 썼죠. 차용증 너무 무섭다. 사귄 사이인데. 아니, 근데 원래 그거는 희수가 달라 그런 건 아니었고 병훈의 습관인 것 같아요. 돈을 빌릴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차용증을 그 자리에서 다 써주거든요. 근데 이제 빚도 받기도 했지만 헤어질 때 그녀의 얼굴은 사실은 그 하루의 여행에서 그녀가 짓는 표정은 아직 저 여자가 이 남자에 대해서 감정을 다 정리하지 못했었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리를 했다는 뜻이군요. 내가 왜 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한 건가요? 그것도 확인한 것도 있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났던 이유. 이 사람을 왜 좋아했었는지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그래서 사랑했었고 그것으로 좋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상처로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쟤를 볼 때마다 화를 내고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야라는 결론을 하루 동안의 이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통해서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그런 표정이 돼요. 그제야 연애가 끝났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더 슬프기도 하죠. 이제 끝났어. 그런 느낌. 그러니까 헤어지는 순간이 연애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맞아요. 그 사람이 다 잊혀질 때까지가 연애라고 제가 라디오에 항상 얘기하거든요. 어록이 있군요. 이게요, 막, 자기 멋대로 막 떠들다 보면요. 내가 내 얘기를 듣다가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진짜 진심 어리게 얘기한 건데, 그러고 보니까 그렇잖아? 막 이런 거 있죠, 약간. 그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 시간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바로 정리가 되겠어요. 근데 이런 좋은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사람에 대한 게 어떤 거였는지, 내 감정은 어땠고, 이제 다 좀, 괜찮아지는 순간까지가 연애가 아닌가. 이를테면 그런 거죠. 처음에 마음이 정리 안 됐을 때는 그 사람한테 받은 선물이나 옷이나 액세서리나 이런 그렇죠. 거 막
쳐다보기도 싫고 버리고 싶고 막 이럴 때는 사실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코디에 맞으면 막 다 하고 뭐 다 입고 이러면은 정말 정리가 된 거죠. 네. 그때는. 아, 그렇군요. 전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뭐, 거기서 정리가 딱 되면서 약간 아름다운데, 그제서야 연애가 끝나는 느낌? 네. 그러니까 평온함을 다시 찾는?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사진 찍고 얼굴에 물기 얹고 이런 건 끝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자, 오늘도 좋은데요. 아, 이거 영화 보고 싶어지는데. 자, 우리 백악기 있었던 그 연애가 빨리 또 찾아오길 기원하면서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히 계십시오. 추천곡 주시고 가셔야 돼요. 아, 네. 가란다고 또 바로. 네. 예, 제가 노래를 만약에 3곡을 가져오면 네. 이러려고요. 2곡은 하는 얘기랑 관계 있는 곡을 찾아보고요. 한 곡은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듣고 싶은 노래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긱스의 짝사랑을 골랐는데요. 네.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그냥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골랐어요. 야구보다 더. 예. 예. 이런 보컬은 이적 씨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긱스의 짝사랑 듣고요. 3부에 다시 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